안녕하세요, 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혁명군의 넘버2 사보가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보가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레벨리 회의 이후 처음으로 사건의 소식을 전한 몽키 디 거프. 그는 어인의 왕족들의 호의를 맡아 안전하게 어인섬으로 데려다 준 뒤 충격적인 말을 전하게 되는데, 레벨리 해산 후 알라바스타 왕국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 소식이란 세계 경제 신문사 사장 모르간지에 의해 소개되는데, 레벨리 해산 후 마리조아에서 벌어진 사망자와 살인미수 그리고 의결 결과라는 엄청난 이슈들로 구성된 신문이 발행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슈들 중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레벨리 회의의 안건으로서 각국의 왕들이 건의하여 칠무의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자와 살인 미수는 누구일까요? 아직 사망자와 살인 미수에 관해 직접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우선 살인 미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살인 미수는 혁명군의 넘버2이자 루피의 의형제인 사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보는 청룡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 레벨리 회의로 경계가 가장 삼엄한 시기에 성지 마리조아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쿠마를 구출하여 혁명군의 힘을 청룡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통해 사보의 소식을 알게 된 혁명군의 간부들은 일이 틀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는 세계 정부의 실험체로서 기계화된 쿠마를 청룡인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마리조아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쿠마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로즈워드 성을 보며 분노하게 되는데, 사보는 분명 경계가 가장 허술해진 틈을 타 로즈워드 성을 습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화로 인해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는 쿠마는 사보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보의 계획은 틀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싸움 소리를 듣고 마리조아에서 대기하고 있던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싸움터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보라 할지라도 쿠마와 후지토라, 로쿠규를 동시에 상대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보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마리조아에 숨어든 쿠마와 혈연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주얼리 보니의 등장으로 쿠마의 정신이 돌아오며, 정신을 차린 쿠마가 곧바로 혁명군들을 샤본디 제도에서 루피 일행을 탈출시킨 것처럼 날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마가 정신이 돌아왔을 것이라는 근거로서 닥터 베가벙커와 맺었을 계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쿠마는 정상전쟁 전에 완전히 인격을 빼앗기게 되는 계약을 이미 맺고 있었으며, 샤본디 제도에서 루피 일행을 날린 후 2년간 밀짚 모자의 일당의 누군가가 배로 돌아오는 날까지 해적선을 사수하라 라는 단 한 가지의 프로그래밍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즉, 쿠마는 프로그래밍 계약을 추가로 맺었으며 원래 맺고 있던 계약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기존에 맺고 있던 계약은 쿠마가 실험체로서 서서히 인격을 빼앗기는 조건으로 맺은 계약이 되며, 이것은 쿠마의 약점을 상쇄하는 조건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쿠마의 약점이란 주얼리 보니와 관련된 소베르 왕국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쿠마의 인생이야말로 세계 정부의 희생 그 자체라는 군단장의 말과 애초에 가맹국 국왕이었기에 쿠마씨를 본보기로 쓴 거야 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 조건으로 자신의 가족과 왕국을 지킨다는 말 같지도 않은 계약을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얼리 보니가 나타나자 기존에 맺은 상위 계약 조건이 발동되어 자신의 가족이 공격 대상이 되었을 경우 프로그램의 명령인 자신의 가족과 왕국을 지킨다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인격을 제어하던 프로그램이 기능을 멈추고 정신이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돌아온 쿠마는 사보와 간부들을 탈출시킨 것이죠. 그리고 쿠마가 날린 곳은 혁명군의 본거지였던 바르티고라고 생각됩니다. 쿠마가 인격을 잃어버리고 2년 후 바르티고가 함락당했으니 쿠마는 아직도 그곳이 혁명군의 본거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사보가 죽거나 잡히지 않고 탈출했다는 판단의 핵심적인 근거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957화에 나온 후지토라의 출항 장면입니다.
아카이누와 통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카이누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 카이도의 동맹을 이런 더럽게 바쁜 시기에 잇따라 일어난 재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카이누가 말한 더럽게 바쁜 시기란 레벨리 해산 후 일어난 3가지 사건 때문인데, 사망자, 살인미수, 칠무의 폐지,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빅맘과 카이도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카이누가 빡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바쁜 시기에 해군의 중요 전력인 후지토라가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으며 많은 병력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카이누는 이런 후지토라를 막는 것이 아닌 그저 칠무회가 폐지되었다는 정보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후지토라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쿠마가 탈출시킨 사부를 잡기 위해 바르티고로 향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은 수염 티치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얘들아, 출항이다. 해군에 뺏길 바에는 내가 받아가겠어 라는 대사를 볼 때, 만약 사부가 해군에 붙잡혀 있었다면 해군 대장급이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흰수염도 이기지 못한 해군 본부를 상대로 검은 수염이 이글이글 열매 하나 먹자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진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출항한다는 말을 보았을 때 사부는 붙잡히지 않고 탈출했으며 해군에게서 도망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드로가 파악하고 있는 신문사의 성향입니다. 만약 루피의 아버지나 형이 잡히거나 사망했더라면 그게 된 뉴스가 됐을 테지 라는 말을 통해 사보의 기사 내용이 살인 미수라는 점에서 잡히거나 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보의 계획은 쿠마의 구출이었지만, 모르간즈는 로즈워드의 살인 미수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통해서 신문을 발행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측한 내용을 토대로 흘러간다면 바르티고에서 후지토라, 검은수염, 드래곤이 사부를 두고 대치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망자까지 영상을 만들기에는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 편을 나눠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사망자에 대한 내용과 그로 인해 벌어질 세계대전 에피소드의 시작입니다. 사보의 탈출 가설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소크란테스였습니다.